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사회문제 탐색과 공감 형성을 위한 질적 연구 방법을 배웠습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관찰을 통해 말하지 않는 행동을 파악하며 공감 지도를 통해 사용자의 마음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터뷰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하다거나 팀원들과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배울 기법들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들입니다. 흩어진 질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팀 전체가 동일한 사용자 관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기법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원석들, 즉 데이터 조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정보들을 우리 팀 모두가 동일하게 사용자를 이해하고 정책 설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날카로운 통찰로 가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팀원 각자가 인터뷰 내용을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A 사용자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B 사용자의 이 행동이 문제의 핵심이야 와 같이 의견이 분열되고 결국 프로젝트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감 기법이 필요한데요. 공감 기법은 흩어져 있는 질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고 시각화하여 보석 같은 통찰을 발굴해내는 데이터 세공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용자에 대한 막연한 인상을 넘어 팀원 모두가 공유하고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용자 모델을 만들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정책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효율성, 경제성,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바로 시민의 실제 필요에 부합하는 가입니다. 실제로 많은 공공기관에서 무인민원 발급기를 도입했지만 고령층의 시민들은 여전히 직원이 있는 창구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시스템인데 말이죠. 그 이유는 정책 설계자들이 효율성에만 집중했지 실제 사용자인 고령층의 디지털 사용 경험, 불안감, 도움 요청 욕구 등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계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민원 중 80%가 온라인으로 처리된다는 데이터와 김 할머니는 실수할까봐 무서워서 온라인 민원을 포기한다는 공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공감 기법은 숫자 뒤에 숨겨진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도구입니다. 공감 기법이 정책 디자인에서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중심 관점을 확립합니다. 정책 입안자의 관점이 아닌 실제 시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팀 내 공통 이해를 형성합니다. 모든 팀원이 동일한 사용자상을 공유하여 일관된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구체적 솔루션 도출이 가능합니다. 수상적 문제가 아닌 구체적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바로 이 데이터를 보석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공감 기법들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핵심 도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법들을 탐험할 것입니다. 첫 번째 도구는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 기법은 수많은 사용자의 특징을 모아 우리 앞에 살아 숨진 듯한 가상의 주인공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흔히 부캐라고 하죠. 페르소나는 단순히 평균적인 사용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특징들을 조합하여 만든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소설 속 주인공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주인공의 이름, 나이, 목표, 어려움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정책이 아닌 바로 이 사람을 위한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도구는 사용자 여정 지도입니다. 사용자 여정 지도는 우리가 만든 주인공, 즉
페르소나가 겪는 한 편의 드라마를 시간 순서대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민원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결국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기까지 각 장면, 각 단계에서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특히 어느 지점에서 좌절하고 기쁨을 느끼는지, 즉 페인 포인트, 하이라이트를 포착하는 것이 이 지도의 핵심입니다. 이 공감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용자가 각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어느 지점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르소나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익스트림 사용자 분석, 사용자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는 컨텍스트 매핑, 문제에 얽힌 복잡한 관계를 풀어내는 이해관계자 지도, 그리고 팀의 관점을 하나로 모으는 POV 정의문 작성법까지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페르소나를 만들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상으로 인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인격과 스토리는 반드시 우리가 수집한 질적 데이터, 즉 인터뷰와 관찰 내용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돕고 싶은 실제 시민이 아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가상의 인물을 위한 정책을 만들게 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내용의 근거, 데이터는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 학습이 끝나면 여러분은 첫째, 흩어진 질적 데이터를 페르소나와 같은, 사용자 여정지도와 같은 체계적인 도구로 종합하고 시각화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사용자의 숨겨진 필요와 고충을 명확히 식별하고 이를 팀업 및 정책 결정자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관점을 정립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간 기법들이 복잡한 사회 문제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가치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공간 기법들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활용법을 앞으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각 기법의 구성 요소부터 실제 정책 디자인의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각자 최근에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건 정말 불편하다 또는 이건 참 편리하다 라고 느꼈던 경험을 몇 가지 떠올려 보세요.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생생한 경험을 오늘 이야기한 페르소나와 여정지도의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